지금부터는 방금 전 끝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주자 1대1 맞수 토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치열했습니다. 첫 주자인 김문수 후보는 한동훈 후보를 지목했는데요. 계엄, 탄핵, 후보 전과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사진 찍는 건 아니니까.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시작부터 계엄과 탄핵으로 충돌합니다. 왜 대통령과 그렇게 아주 너무나 가까운 친구라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게 됐냐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불법 계엄을 해도 저는 막았을 겁니다. 본격적인 맞수 토론에서는 분위기가 더 격해집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도저히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제가 제일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서로 간에 인간적인 연을 이어오고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해버렸어요. 당대표까지 돼가지고 탄핵을 했는데. 제가 대통령이 되잖아요? 제가 기용할 어떤 사람에게도 그런 식의 충성을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고 내란이다고 이렇게 단정하고 이런 것이야말로 이재명과 다를 게 뭐 있느냐. 저는 그런 정말 절망을 느낍니다. 정말 큰 비약을 하시는데요. 전과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전과의 숫자로 말씀드리면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확정된 전과 숫자보다 오히려 김 후보님의 숫자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제가 간 것은 직선제 개헌 쟁취를 하다가 또 갔고 이재명 후보 이런 개발 비리나 이런 검사 사칭 마지막까지 사과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들께 이 계엄에 대해서 사과드려야 합니다. 같이 사과하실 생각, 오늘 이 자리에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인간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하겠습니다. 대통령께 사과가 필요하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자, 이어서 진행된 두 번째 맞수 토론의 주인공 안철수, 김문수 후보였습니다. 서로를 높이 평가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은 됐지만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두 후보는 충돌했습니다. 이어서 김민군 기자입니다. 지지율을 놓고 신경전이 벌어지더니 수도권이나 청년층이나 2030 여성층에서 지지율이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지금은 뭐 바닥이 아니고 상당히 아마 안우무림보다 좀 높은 거로 좀 알고 있는데요. 맞수 토론이 시작되자 대통령 탄핵을 놓고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국민 앞에서 먼저 진심으로 솔직하게 사과를 해야지. 그래서 탄핵의 강을 넘고 우리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당 소속의 대통령을 자기가 뽑은 대통령을 또 탄핵을 해요. 보수의 진짜 책임은 국민 앞에서 반성하는 것부터 저는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우리 국민의힘의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는 제가 탄핵한 적이 없습니다. 탄핵에 아마 같이 가표를 찍으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장소에 또 탄핵 소추안이었습니다. 김 후보는 중진 의원이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까지 지낸 안 후보의 이력을 상기시키며 공세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권 인수위원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 소신에 따르면 그 헌법에 있는 그 조문 그 자체를 정면으로 어겼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버림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천하의 이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사람이 날뛰고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에게 다음 대통령이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대선 주자라면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어야겠죠. 개헌과 경제. 오늘 맞수 토론에서 후보들은 어떤 이 비전을 내놨을까요? 이세진 기자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년 임기 단축 개헌을 공약한 한동훈 후보를 향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이 원하겠느냐. 임기를 5년인 줄 알고 보통 뽑는데 3년밖에 안 하겠다. 이번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희생과 헌신으로 임기를 3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 보수층에서도 70%가 넘는다는 말씀.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자는 한 후보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다수당 의회 독재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커서 계엄이 일어났느냐. 국회 독재가 너무 심한 것이 문제지. 지금 대통령이 뭐 독재한 거라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상하 양원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처럼 이런 폭거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헌법재판관 추천 방안 개편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3분의 2의 의결로 선출해야지. 그냥 과반으로 하니까 다수당이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립니다. 처음 듣는 말씀이지만 일리 있는 말씀이네요.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AI 경쟁력을 키울 적임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3강 도입에 가장 중요한 것은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과학기술 쪽에 그 연구개발비 10% 삭감도 마찬가지고 이것들을 제도로 극복한다면 우리는 정말 세계 3강의 나라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채널A 뉴스 이세진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선 유권자 그리고 상대 캠프가 후보들에게 미리 던진 질문에 답하는 순서도 마련됐습니다. OX 퀴즈도 있었고요. 송곳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대답을 내놨을까요? 남영주 기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비상계엄은 계몽령이란 보수층 일각의 주장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공감을 드러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나 정치 무관심층이 이 민주당이 얼마나 국회에서 포악한 일들을 많이 했는지를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대선 출마를 선언한 정광훈 목사와의 관계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출마하는지 안 하는지 만나본 적도 없고 자유통일당 정광훈 목사 이런 것들은 저하고 직접적인 연결을 짓고 싶어 하지만 사실상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비상계엄 이후 김어준 씨가 제기한 한동훈 사살설을 믿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런 보도들 나온 것 정도 외에 제가 직접적으로 뭘 확인한 것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어준 씨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 김어준 씨 말을 믿지 않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빨간 모자를 쓸지 묻자 의견이 갈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자 한 번 쓰라는 거 그것도 안 쓰고 어떻게 대통령 합니까? 한미동맹 어떻게 유지합니까? 그렇지만 처음부터 뭐 씌워주면 감옥하고 쓴다? 이건 아니죠. 저는 트럼프든 누구든 중요한 건 대한민국이고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이어지는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의 맞수 토론도 채널A에서 생중계됩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제가 그렇게